해가지고 거기 옆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문이라 그래요. 나중에 양택 수업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 중문이라 그러고 대문이고 중문이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채는 4명 부분만 기거를 했단 말이죠. 사랑채는 즉 선비들이 손님 맞이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리 오느라 하면 이제 안에서 이제 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통을 하고 그런 관계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그 외양간이나 뭐 안채는 외양간이 없죠. 곡간이나 뭐 화장실 이런 게 있죠, 그죠? 변소 이런 식으로 했고, 요 뒤쪽에 보면 별채가 하나 있죠. 요걸 우리가 이제 가묘라 그래요, 가묘. 조상 신주를 모신 가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1년에 뭐 한 번씩 이제 우리 그 할 때만 문을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관대작에 가면은 이런 유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이 했던 종태 종가 태실 그죠? 가면은 노성정이죠. 노성정에 가면은 거기는 미엄자 건물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경상도 북부지방에는 주로 이제 미엄자나 봉화도라면 미엄자가 많아요. 미엄자가 많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는 왜 미엄자가 많고, 그것도 아래쪽으로 오면 디귿자가 많고, 여기 오면 양쪽으로 이런 유형이 됐을까?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미엄자로 건물을 지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은 춥죠? 그래서 건물로 지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비볼, 바람막이를 해야 되죠. 담장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미엄자로 지어서 안에 온기가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구조 형태를 하고 있고, 이 남쪽으로, 이 고성현이 남쪽 지방으로 오면은 미엄자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나 아무래도 디귿자나 이런 유형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채, 안채일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묘. 우리 가묘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사당? 사당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가묘라고 말을 해요. 사당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자, 중요한 것은 뒤에 가서 또 보시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지금 옆에 앞쪽에 있는 마을이 지금 건물의 뒤에서 높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앞에 보시는 요 언덕 있죠, 그죠? 저기에 맥이 들어가요, 저기에. 저 차대 놨잖아. 아시겠어요? 저기에 맥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집에서 자 향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았는데 완전히 이렇게 잡지도 않고, 이렇게 잡은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제 낙엽으로 재보시면 아시겠죠? 네? 동성으로 돼 있다. 저는 이제 말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지. 배산임수인데, 이거는 거꾸로 했잖아요. 앞에 산을 임하고, 뒤에 뭐가 있죠? 물을 임하잖아요. 뒤가 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맥을 타야 되는데, 맥을 못 타고 뭐예요? 뒤가 낮은 쪽에, 거기다가 높은 쪽에 바람을 맞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독해야 되죠. 제가 지독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점,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태생은, DNA 유전인자에 대한 에너지가 60%, 70%다. 그 영향을 받는 게 60%, 70%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풍수적 에너지,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받는 환경의 에너지, 이런 것이 이제 더해져서 100%의 완성을 시키는데, 풍수적으로 뭐 어느 자리에 가서 이 자리가 명당이 돼가지고 훌륭한 물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력도 있어요. 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건 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저하고 제가 지금 15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 학습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 고관제다의 그 양택지나 묘지에 가보면은 그 정조, 그 고조부터 다 뭐다 말입니까? 벼슬을 했거나 이런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평민이었다가 된 사람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1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다 그러잖아요, 시. 그 다음에 밭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천에서 용이 나려고 그러면 밭이 좋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는 정해졌어.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증조 할머니, 우리 어머니 전부 다른 성이 들어오잖아요. 그 문 중에서 훌륭한 인품을 가져온 사람이 와서 뭐다 말입니까? 시를 개량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아래 때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저 집에는 뭐 증조 뭐부터 할배 때부터 그렇게 모질게도 못 살고 했는데 와 그거 뭐 손자 때 와가지고 인물이 났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는 뭐가 됐다고? 개량이 됐다고. 종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상의 묘에 대한 동기감흥의 에너지. 그 다음에 양택의 잉태 에너지. 이해되시겠죠? 잉태 에너지. 그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합을 해서 하나의 사람이라 하는 인격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묘만 좋다 해가지고 인물 났다 이렇게 직결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양택을 공부하러 왔으니까 양택지로서는 이 높은 자리에 유명한 인물이 났지만 이 양택 자리는 양택지로서는 저는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됐습니까? 그런데 가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문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양택의 이런 구조의 양택을 우리가 정택이다, 동택이다 앞에 공부하시는 분 기억 다 나실 거예요. 뭔 택이에요? 무슨 택인가? 이택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동택이다, 그죠? 자, 건물 하나에 마당 하나 있는 것은 정택이고, 건물 따로 있고, 마당이 별도로, 마당을 명당이라 그러잖아요. 명당이 앞명당, 그 다음에 사람체 명당 떨어 있는 것은 동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택을 가서 분석을 할 때는, 안채는 안채대로 뭐다? 분석을 해야 되고, 사랑채는 사랑채대로 뭐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양택의 삼류에서 문주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안채는 안채대로 문주조를 따져야 된다. 그럼 안채는 이 대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된다? 중문을 대문으로 봐야 된다. 사랑채에서는 이 대문을 대문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론적인 대문의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지난번에 아까 차에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이론이 동서사택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동서사택론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죠? 양으로 되어 있는 사방위는 동사택이라고 정리를 했고, 음으로 되어 있는 사방위는 서사택으로 정리를 했더란 말이에요. 맞죠? 예. 팔방의 기운이 토와 금 기운은 서사택으로 정리를 했고, 목과 수와 화 기운을 갖고 있는 방위는 동사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있다고 동사택이 아니고 서쪽에 있다고 서사택이 아니라 그랬죠. 갑과 을과 나누어 놨는 거다. 이시, 김씨 나누어 놨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자자오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동서사택 중에 어느 택에 해당이 됩니까? 동사택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4개 이론 중에 자, 동서사택 이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제가 음양론 있다 했죠. 음양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습니까? 청간지지론, 그죠? 청간지지론 하고, 그 다음에 오행론 하고, 이 4개의 이론을 다 따져가지고 대문의 위치를 정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했죠. 그 앞에서 공부하신 거 다 기억하십니까?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풍수 공부 좀 했다는 소리 듣습니다. 동서사 남양으로 지은 거예요. 지금 여기 뒤로 돌아보시고, 이쪽으로 와서 뒤로 돌아보시고. 여기 내 뒤로. 자, 우리가 사양에 관계없이 내용맥을, 수상과 내용맥을 대산으로 해서 집을 지으려면은 요 앞에 있죠? 저 위에서 뚝 떨어져 가는 앞에 요 지금 소나무 사이에 개장을 해가 벌리고 들어오는 맥이 있죠? 요걸 안산을 선택해서 집을 여러 개 지으면은 자, 저 큰 물도 특수가 되고 청룡 낮지만 백호, 그죠? 거느리는, 백호와 청룡을 거르는 형국이 되고, 그럼 이 바닥은 좀 낮춰야 되겠죠? 많이 낮춰야 이 바닥을 예를 들어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지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청룡이 약한 것이 흠이긴 흠이에요. 그 밖에서 조금 받쳐주고 있기는 받쳐주고 있는데 내 몸에 붙은 청룡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 몸에 붙은 내 팔이 왼팔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더라도 요 자리보다는 뒤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그죠? 앞으로 올수록 바람을 맞는 골이 되고, 예, 좀 뒤로 올라가면은 청룡하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을 거예요. 백화하고도 격이 맞고. 저 하우스 있죠, 그죠? 하우스보다 조금 뒤쪽에 가서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그렇다니까요.